도요타 전국에서 가장 차를 잘 팔았습니다. 한 11대에서 13대 정도 판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요? 네, 맞습니다. BMW에서 전사 판매 1등을 했고요. 53팀을 응대를 들었다고 했을 때 당일에 계약한 그 고객의 숫자가 정확하게 48팀 정도 되고, 그거는 지금도 아마 데이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금을 처음에 늘어가니까 갑자기 거기 이제 지점장님이 나오시더니 적금 금액이 높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지, 뭐 어떻게 급여를 만들어내시는지 그런 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다. 지점장실로 끌려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중국차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다는 거는 느끼고 있었거든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녹록치 않은 현실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간단하게 자기소개 먼저. 네. 저는 삼천리 EV BYD 부천전시장에 근무하는 윤종환 지점장이라고 합니다. 여기 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BYD는 지금 현재 3가지 차종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BYD의 아토3라고 하는 차량입니다. 요거는 조금 작은 SUV 정도로 설명을 드리면 되고요. 금액이 매우 좀 합리적이어서 3천 초반부터 시작이 되고요. 국가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합쳤을 때 2천만 원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량도 저희가 인기가 있지만 얼마 전에 출시한 시라이언 7이라고 하는 차가 있거든요. 이 차량은 크기가 굉장히 큰 그 SUV고요. 국산차로 따지면 산타페보다 좀 더 큰 크기라고 설명드려도 됩니다. 금액은 4,490만 원. 아까 아침에 출고된 차가 혹시 이 차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뭐 하루에도 5대에서 7대 정도는 꾸준하게 저희가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이제 C라고 해가지고요. 엑셀을 밟았을 때 100km까지 가는데 3.8초 만에 도달하는 굉장히 성능이 좋은 차량입니다. 4,69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여기가 제 방입니다. 지금 여기가 오픈한 지가 얼마 안 된, 지금 2달밖에 안 됐습니다. 2달간 그래도 실적이 좀 괜찮은 편인가요? 이번 달 이제 목표가 잡혀 있는 건 이제 30대 정도인데요. 솔직히 많은 편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신규 오픈 전시장이다 보니까 좀 예열될 수 있는 시간을 좀 회사가 배려를 해준 게 아닐까. 일반적으로 다른 지점은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대략 한 80에서 100대 정도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 지점이 오픈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기존에 한 4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다른 데가 4월이면 아예 회사 자체가 조금 신생인가요? 저희가 삼천리 모터스라고 해서 이제 BMW를 판매하는 부분이 따로 있었고요. 그리고 요번에 삼천리 EV라고 해서 올해 1월부터 BYD에 대한 준비를 했다. 채 1년이 안 됐네요. 파릇파릇한 신생 기업이고요. 전반적인 그 운영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원래는 영업을 하시다가 바뀌신 건가요? 네, 제가 시작을 한 거는 대략 한 2009년 정도로 기억을 하고요. 세일즈맨으로 처음 영업에 입문을 했었습니다. 지점장이라고 하는 이 직급을 달게 된 거는 대략 한 6년 정도. 회사가 이제 막 커 나가는 거로 보이는데요. 차량들이 좀 성과가 괜찮나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시라이언 7이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그 차부터 굉장히 좀 폭발적인 어떤 파괴력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그 큰 차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후에 스케줄이 어떻게 되실까요? 가까운 곳에 양천 서비스 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차가 네. 아까 매장에서 봤던 차. 네, 맞습니다. 시라이언 7이라고 하는 차입니다. 처음에 영업 사원으로 먼저 시작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제가 2009년에 이제 영업을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처음에 이제 시작하게 됐던 계기는 제 친한 친구가 술을 먹다가 결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본인이 내겠다고 얘기를 해서 네가 어떻게 이걸 술값을 내려고 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직업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친구의 직업이 이제 딜러였던 거고, 제가 그 친구 ATM 기계에 가서 남아있는 잔액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제가 보고 깜짝 놀랐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거 시켜달라고, 나도 너처럼 돈 벌고 싶다고. 처음부터 잘하셨네. 제가 한 3개월 정도 처음에 입사하고 차량을 판매를 못했었습니다. 3개월 정도요? 네, 딜러라고 하는 일은 상품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정보가 정확히 있어야지 판매를 할 수 있는 건데요, 단시간에 되진 않습니다. 그 기간 안에는 굉장히 좀 지루한 자기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3개월 정도면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신 건 아니네요. 빨리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 게 지인이나 기존에 아시는 분을 통해서 차량을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늦은 편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긴 합니다. 그러면은 처음 성사가 되신 거는 어떤 거거든요? 그때 제가 일산 쪽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롯데백화점 쪽에서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펴놓고 차량을 보여주는 행사 같은 걸 했는데 거의 9시 어떤 남성분이 들어오셔서 이 차 얼마 정도 하냐고,
그때 제가 만약에 첫 차를 판매하지 못했다면 이 일을 아마 계속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이 영업이라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면 4개월 차부터 네. 성과가 확 잘 나오기 시작한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넷째 달부터 한 11대에서 13대 정도 판매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요? 네, 맞습니다. 도요타라고 하는 브랜드에 근무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전국에서 가장 차를 잘 팔았습니다.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그때 당시에는 네. 급여가 어느 정도가 나올까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는데요. 그때 제가 한 달에 850만 원을 적금을 넣었었습니다. 850을 적금을 처음에 늘어가니까 갑자기 거기 이제 지점장님이 나오시더니 적금 금액이 높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급여를 만들어내시는지 그런 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점장실로 끌려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850만 원씩 적금을 넣는데 그러고도 남는 거예요. 그래서 400만 원을 추가로 또 적금을 가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 달에 1250씩 적금을 부었고요. 한 달에요? 네, 맞습니다. 영업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하는 만큼 벌어갈 수 있다는 그 메리트가 저는 가장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도요타, 이후에는 옮기신 건가요? 근무하다가 BMW 목동 쪽으로 근무를 좀 바꿔서 했던, 거기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한 3개월 정도는 또 판매를 못 했고요. 그리고 또 다시 성과가 확 네, 나왔나요? 맞습니다. 또 제가 근무하는 BMW에서 전사 판매 1등을 했고요. BMW에서 근무하실 때 네네. 당직이라는 걸 설 때 네. 성과가 좋으셨다는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네네. 전시장에 내방하시는 고객님들을 응대하고 설명하는 당직 근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실적으로 저희 전시장에 내방하시는 고객님들이 가장 계약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일까요, 실적이? 53팀을 응대를 드렸다고 했을 때 당일에 계약한 그 고객의 숫자가 정확하게 48팀 정도 되고, 그거는 지금도 아마 데이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몇 팀이 등록을 한 것도 놀라운데 그거를 그냥 당일에 등록을 했다는 거 저는 신기하거든요. 그때 직원들이 당직의 신이다 해서 당신이라고 또 여러 그 자동차 회사에 근무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여기로 이제 안착을 하신 이유가 네네.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이제 중국차에 대한 인식이 많이 안 좋다는 거는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패러다임으로 변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좀 대세는 전기차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과감하게 좀 결단해서 옮기게 됐습니다. 실제로 진행을 해보시니까 네. 뭐 가능성이나 이런 거가 좀 보이시나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녹록치 않은 현실이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소비자분들의 어떤 인식이나 생각들은 쉽게 바뀌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는 좀 괜찮은가요? 중국에 출장을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나 해외에 좀 렌트카나 이런 것들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BYD가 정말 괜찮은 차인데 그 인식의 문제다, 이런 얘기를 또 현장에서 많이들 해주고 계신 상황입니다. 고객분들이 저희 이제 전시장에 방문하시면 제가 담당 딜러들에게도 꼭 시승을 권유를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0분이 만약에 타보신다고 가정하게 되면 그 중에 7분은 당일날 계약하신다, 이렇게 설명드려도 됩니다. 10명 중에 7분이요? 네, 맞습니다. 차가 네. 그냥 실용성 때문에 타는 분도 계시지만 네. 제 주변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냥 가오. 네, 그쵸. 네. 가오로 이렇게 네, 타시는 분들이 많이 네. 봤거든요. 가오를 생각하신다면 BYD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네. 여기에서 일하는 딜러라고 했을 때 네. 중국 회사로서의 그 편견이나 이런 거를 네. 어떻게 깰 수 있을까가 막막할 것 같기는 해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요. 제일 힘든 겁니다, 솔직히. 근데 요즘에 구매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굉장히 좀 합리적이시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차가 성능이 좋으면서 금액이 낮으면 그게 가장 금상첨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BYD를 꼭 포함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안 사시더라도 시승을 꼭 한번 해보셔야 된다. 여기 또 테슬라가 가고 있네요. 또 좀 거리에 BYD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테슬라가 너무 많네요. 서비스 센터 지점장님이시고요. 안녕하세요. 삼천리 BYD 오토 양천 서비스센터 신재복 지점장입니다. 카메라 소리를 내요. 저희 그 양천 서비스센터의 1층 현장이고요. 기본적인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위로 한번 올라가 보시죠.
여기는 저희 판금 작업장이고요. 이건 셀렉트라고 해서 교정 장비입니다. 이 장비하고 저게 세트인데 1억 7천만 원입니다. 이 장비가 1억 7천만 원이라고요? 네. 정비 같은 거 하면 수리비나 이런 게 더 많이 나오나요? 상상하시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부품 가격이 저렴하고 고객들이 그 알리나 이런 데서 많이 알아보시는데 아무래도 중국 브랜드다 보니까 알아보셔도 저희 공식 서비스센터의 정품보다 많이 싸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가격이 합리적입니다. 직접 이게 딱 보시면 단차도 굉장히 촘촘하고 품질적인 면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 아직 고객들이 출고해서 단차 맞춰주세요 하고 들어온 적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 차도 그러면 지금 정비 중이신 네, 이게 도어 교환 때문에 온 차거든요. 지금 이게 칠을 해 놓은 거고요. 이거로 바꾸는 건가요? 네, 저희 도장 직원들이 경력 20년 수입차에서 경력을 쌓은 직원들이어서 뭐 이렇게 대충 보셔도 조색에 대한 거는 굉장히 자신 있게 실력이 됩니다. 이 차는 지금 이제 도장이 끝난 차에 대해서 광택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교체를 하시는 건가 보네요. 예. 여기까지 충격이 나서 이 부분까지 교환을 한 거고요. 이런 부분도 저희 쪽에 이제 점검을 하시게 되면 여기 양천 서비스센터에서는 바로 고칠 수 있다는 게 매우 좀 큰 장점이고, 이렇게 풀샵이 아닌 곳에 만약에 차량을 입고하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어부바 차량으로 띄워서 저희 삼천리의 네트워크 쪽으로 차량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렇게 좀 대형 서비스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딜러사에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다. 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하시는 업무가 어떻게 되실까요? 사고난 부분이나 고장난 부분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어떤가요? 고객분들 만족도나 이런 부분이 제일 처음에 고객님들 오셨을 때는 중국 차라든지 아니면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차를 자신들이 몰아보시고 하신 다음에는 거의 90% 이상은 만족도가 되게 크세요. 국산차보다도 더 좋다 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옆에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전파를 많이 해주세요. 잠시 놀러 오셨다가 한 10분 정도 얘기하시고 바로 가셔가지고 구매하신 분도 계십니다. 저도 제일 처음에는 다른 회사를 다녔었기 때문에 걱정은 있었지만은 현재적으로는 BYD 차가 어느 정도의 퀄리티는 올라와 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막 딜러를 하려고 하는 네. 분들이 있다면 뭐부터 좀 하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1차적으로 이 영업이라고 하는 직군에 본인이 잘 어울리는 사람인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카멜레온처럼 늘 자기의 보호색을 바꿀 수 있는 성격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내상이라고 할까요? 자기 치유가 좀 되는 성격인지, 그런 부분들도 좀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절을 당하는 거에 대한 것도 네. 어느 정도 매집이 좋아야 된다. 네. 나는 조금 타고나진 않은 것 같은데 하는 네.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걸 키울 수 있을까요? 제가 좀 실전에서 썼던 부분인데요. 고객님들은 차량이 궁금해서 오신 것도 있지만 앞으로 나를 관리해줄 너에 대해서도 궁금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초도 진입하신 분들은 고객님들에게 솔직하게 고객님이 오늘 해주시는 이 계약이 내 인생의 첫 번째 계약입니다. 저는 관리하는 고객님이 고객님 단 한 명입니다. 그래서 더 저는 열심히 관리해 드릴 수 있고, 이런 식의 어떤 솔직한 어필도 많이 좀 먹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그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편입니다. 거절당하는 네. 것들 그냥 부딪히는 수밖에 없을까요? 계약의 어머니는 해약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해약을 당했을 때 역지사지한 마인드로 왜 내가 이번에 해약을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기 합리화 한번 해보시는 것도 영업 인생 안에서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약이 좋은 건 아닙니다, 솔직히. 제가 아까 차량을 많이 판매했다고 했는데요. 그만큼 저도 해약을 정말 많이 당한 케이스거든요. 단순하게 변심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차량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고 안 좋은 반감을 얻으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좀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다 보면은 네. 해약건도 좀 줄어들고 네, 맞습니다. 해약이 나더라도 타격을 안 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내가 좀 딜러를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추천하시나요? 저는 솔직히 추천을 안 하는 편입니다. 초도 진입하는 딜러가 10명이라고 했을 때 7명은 바로 집에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그 화려함만 쫓아서 이 일에 접근하셨다가는 좀 본인과 안 맞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신입 직원들을 면접을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처음에 첫 마디가 이겁니다. 나는 자동차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좀 당위성이 없습니다. 자동차를 좋아하는 남자는 대한민국에 세고 셌거든요. 정말 어떻게 차량을 관심 있고 좋아해 왔는지, 정말 프라모비를 모아왔는지, 자동차 박람회나 모터쇼 같은 것들에 표를 모아놓은 게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분야에 얼마나 간절한지 좀 느껴져야 채용을 하지 않을까. 초반
초반부터 좀 잘하는 분들은 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업은 깜빵에 가지 않는 사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가용 재고가 몇 대 없는 경우도 있고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께서는 차량을 구매하실 때 그 차량이 지금 너무 많다, 재고가 계약하면 바로 나온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면 그 차에 대해서 이구심을 가지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딜러라고 하는 직업은 정말 도덕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가끔은 고객의 기분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리하게 설명할 줄 아는 그런 딜러들이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적으로 요즘 소비자분들도 차량을 구매할 때 여러 브랜드에 방문하셔서 내가 생각했던 차량들을 꼼꼼히 보고 판단하시거든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도 고객님들은 여러 딜러들을 만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영업 직원 하나가 이런 얘기를 되게 자주 합니다.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다음에 다시 한번 방문하세요. 제가 그 말을 개인적으로 좀 뭐라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너의 그 말 때문에 지금 손님이 더 보고 싶은데 갔을 거란 생각은 안 하냐. 나는 지금 더 문을 열어보고 더 보고 싶은데 충분히 보시고 결정이 되시면 다시 방문해 주세요.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해요, 딜러들이. 안 살 것 같으면.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이제 그만하시고 가시라는 뜻이거든요. 약간 눈치 볼 수도 있겠네요. 예,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근무자가 있으면 1, 2, 3, 1, 2, 3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손님을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 순번 안에서 이상한 사람이 걸리면 그 순번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딱 들어오면 최대한 말을 안 섞으려고 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 아까운 순번이 날아가 버리니까. 생각해보니까 만약에 네. 그냥 지나가다가 네. 들어가서 구경이나 한번 해볼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걸려버리면 하루가 날아가 버리는 게 있어요, 딜러들은. 말을 안 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첫 마디가 그냥 슬쩍 한번 보고 갈게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체킹을 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거 얼마예요 이러면 이건 스타트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건 체킹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갔다가 말을 안 섞으려고 하는 것도 없잖아 있는 거죠. 약간 방생이라고 할까요? 자동차 영업장 가면 방생되는 경우들이 좀 몇 번 있었을 거예요, 사람마다 다. 이게 되게 그 재미난 섭리가 있습니다, 이 영업 안에서도.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오늘 촬영 한번 진행해 보셨는데 어떠셨을까요? 솔직히 좀 긴장을 많이 한 것 같고요. 저희 BYD가 앞으로 출시될 좋은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또 기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얘기 있으시면. BYD에 대해서 갖고 계셨던 생각, 저희 부천 전시장에 오셔서 많은 것들을 좀 새롭게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매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